총 5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을 먼저 살펴본 뒤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들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자,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해보자면 핵심어가 뭘까요? 그렇죠. 무상처분행위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 이 무상처분행위의 정의가 뭐냐?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것을 무상처분행위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그 재산을 넘긴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넘긴 사람을 무상처분자라고 하고 그리고 받은 사람을 무상취득자라고 하는데 이때 그 주고 받는 그 행위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복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었을 때 이게 번복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해요.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사망 경우인데 그 사망했을 때를 우리는 상속이라고 합니다.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번복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쵸?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리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인은 아까 말했듯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1문단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피상속인의 무상처분과 상속인의 유류분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상처분과 그리고 상속인의 유류분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유류분권이라는 걸 잘 모를 겁니다. 자, 친절하게 이 문단에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이 문단 보겠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가치에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유류분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속인들이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라고 하죠. 그죠? 유류분권이라는 것은 상속받을 수 있었던 당연히 내가 이 정도면은 이 정도의 어떤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그런 이익을 법으로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더해서
이미 무상 첫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류분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인데 이것은 그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플러스 이미 지금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까지 그 범위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에게 넘어간 재산. 그래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유류분의 개념과 그리고 유류분을 인정하는 이유 뭐였죠? 그쵸.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문단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3문단 가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요.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것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서 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자, 3문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새로운 개념인 유류분 부족액이 나왔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게 뭐냐? 아까 유류분이라는 게 뭐였죠? 그쵸. 상속인이 당연히 상속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들을 법으로 보장해준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 부분 중에서 상속받은 이익이 있다면 그걸 빼고 나머지를 받아야겠죠? 그게 바로 유류분 부족액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부분입니다. 그쵸? 근데 이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항상 금액으로 계산이 되지만 반드시 돈으로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유류분이라는 것은 아까 1, 2문단에서 살펴봤듯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다 합한 개념이에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무상 취득자가 상속인에게 줘야 될 그런 유류분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그게 일단은 돈이 기준인데 만약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게 무상 취득자가 상속인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줄 때 원칙은 뭐예요? 당연히 그 재산 자체, 처분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한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반환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는 이게 만약에 불가할 때는 돈으로 반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무상취득자와 상속인이 서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나는 원래 재산을 받아내는 게 맞지만 그냥 그걸 돈으로 가치를 산정해서 돈으로 받고 싶어요. 돈으로 주시겠어요? 했을 때 오케이 좋아요 라고 서로 합의가 됐다면 둘 다 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용 이해됐죠? 그러면 산문단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유류분 부족에게 의미와 그리고 어떻게 반환하는지 그 반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문단 보겠습니다.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지분이 뭘까요?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그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대요. 자, 사문단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지닌 물건일 때 어떻게 반환이 이루어지냐에 대한 내용이 사문단의 내용인데요. 만약에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상취득자가 무상처분된 물건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가치보다 돌려줘야 될 게 더 적은 거예요. 예를 들면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를 이 정도, 원 정도라고 치면은 내가 돌려줘야 될 부분은 이만한 거예요. 근데 이건 돈이 아니라 물건이잖아요. 그럼 똑 떼어줘 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돌려주냐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돌려주느냐.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 물건에서 이 정도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비율만큼. 그때 그 비율만큼 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를 지금 유류분 부족액만큼 줘야 돼. 그러면 이거를 상속인에게 주겠죠? 그럼 이만큼에 해당하는 그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때 요것을 우리는 지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 다 재산이, 그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일 때에 생기는 문제예요. 돈이면은 그 해당하는 유류분 부족액만큼만 돈을 주면 되는데 물건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부분만큼 주겠다. 너에게 소유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고 그 소유권이 지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5문단 이어서 볼게요. 무상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자, 유료분의 취지가 뭐였죠? 유료분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쵸. 피상속인이 재산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을 때 그 유료분이라는 것은 무상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에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5문단도 4문단에 이어서 어떻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시가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 원칙은 뭘까요? 원칙은 유료분의 취지에 따라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일단 무상 취득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받고 나서 그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의해서 무상 취득자의 노력이 있었다면, 그래서 가치가 올라갔다면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가 상승이 뭐 원래 그 가치가 상승했든 아니면 무상 취득자의 노력이 상승했든지 간에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디를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 5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였느냐? 그쵸. 유료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반환 방법과 시기를 같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지문에서는 우리가 생소한 개념이었던 유료분권 그리고 유료분 부족액 그것을 어떻게 반환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내용 일치 문제이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료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근거는 이 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문단의 끝부분에서 유료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료분의 개념 자체가 상속인들을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료분권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2번. 유료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료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맞을까요? 네, 이게 틀린 답안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이에 대한 근거도 역시 이 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유료분에 대한 개념을 볼게요. 유료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료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료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에 해당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지만 3, 4, 5번도 왜 어떻게 해서 맞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겠죠? 3번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상속 개시 전이라는 게 뭐죠? 이거는 상속은 그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상속 개시 전이라는 것은 즉 사망 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 1문단에서 다시 가보면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인 상속 개시 전에는 당연히 무상취득자에게 유류분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4번.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왜 맞을까요? 자, 이에 대한 힌트도 1문단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1문단에서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무상처분 행위의 조건은 뭐냐?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4번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5번.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히 1문단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 그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즉 다른 말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서 그런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으므로 맞는 선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지들의 내용을 보시면 유류분 부족액과 유류분권자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맞을까요? 아니죠. 그죠?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받게 되죠. 그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그래요. 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건 전체를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지분만큼만 반환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 있냐? 4문단에 있겠죠? 자, 보시면 4문단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반환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커진다. 자, 맞을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무상 처분되는 물건이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근데 유류분 부족액이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건 물건이기 때문에 뭐 떼어서 돈으로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뭘로 준다고 했어요? 지분으로 준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만큼 돌려주는 것보다 이만큼 돌려줘야 될 게 많다면 지분이 커지는 거는 누구일까요? 이만큼 떼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만큼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떼줘야 되는 지분이. 그럼 누구의 지분이 더 커질까요? 무상취득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 지분을 받는 유류분권자의
지분이 더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무상취득자가 무상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된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산문단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죠? 자,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무상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으로 반환한다는 설명이 아니라 그쵸? 돈으로 반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취득자는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도 산문단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 이거 반환 원칙에 관한 내용이죠? 자, 보시면 무상취득자는 상속인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을 할 때 원칙은 뭐예요? 처분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게 원칙이고 이게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는 돈으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둘이 만약에 합의가 됐을 경우 돈으로 반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4번에서 말하는 경우는 유류분권자가 돈으로 반환해달라. 근데 이 무상취득자가 싫어라고 해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죠? 원칙이 뭐였어요?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하는 거였죠. 그렇다는 것은 얘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봐야겠죠? 무상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 자, 틀린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 먼저 무상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죠? 그 소유권의 일부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유류분권자에게 그 소유권의 일부가 이전이 되겠죠. 그 유류분 부족액만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상취득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다 가진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쪼개지는 거겠죠. 그리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의 만큼을 돈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소유권, 즉 지분만큼 반환받게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이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에 먼저 한번 가볼까요? 자, 기억은 5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라는 문제인데, 자, 그와 관련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기억의 이유라는 것은 즉, 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여야 하기 때문이다. 맞을까요? 자, 유류분의 뜻은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답이 아니겠죠? 그리고 얘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와도 크게 관련이 없으므로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유류부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하기 때문이다. 자,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즉,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무상 처분 행위가 있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그런 금액을, 이익을 법으로 보장하는 게 유류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그 지문을 풀이할 때 간단히 언급도 했었어요. 3번.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러려면은 이 무상취득자의 노력에 보상으로 인정을 하려면은 무상취득 당시의 그런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기억에서 물어보는 것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를 물어보기 때문에 얘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이라는 것은 즉 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 지분과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한다라는 것은 크게 관련이 없으므로 올바르지 않은 선지고요. 5번.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왜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자,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을 법조로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5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서 그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얘는 기억의 이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세 번째 문제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점짜리 문제이고요.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에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 뒤로 6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단서가 붙었습니다. 자, 지금 보기의 예시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갑에게는 A와 B라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갑은 을에게 무상으로 A 물건을 넘겨주었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 무상 처분 행위에 해당하겠네요. 그리고 갑은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갑은 어때요? 무상 처분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을은 무상 취득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갑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습니다. 그럼 병은 상속인이 될 것이고 사망한 즉시 갑은 피상속인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A 물건의 시가는 이 시가를 조금 분석을 또 해봐야 될 텐데 무상 취득 당시에는 얼마였다고요? 300. 그리고 갑이 사망했을 당시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상속 개시 당시라고 하죠. 상속이라는 거는 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를 말하니까요. 그래서 70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은 을에게 유류분권을 신청한 상태고, 그쵸? 그 다음에 A 물건과 관련 없이 B는 병에게 상속된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B는 상속 개시 당시나 그리고 유류분 반환 그런 시기 다 모두 100으로 변동이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자, 갑과 을은 무상처분자, 무상취득자 관계고, 갑과 병은 피상속인, 상속인 관계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A는 무상으로 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병이 을에게 유류분권을 신청했을 때 이 A도 그 유류분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유류분을 신청했을 때 을은 유류분 부족권에 해당하는 것을 이 병에게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A라는 게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줄 수 있다기보다는 지분으로 소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1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가 기준을 언제로 한다 그랬죠? 그렇죠. 상속 개시 당시로 한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근데 그럼 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병은 갑의 유일한 자녀예요. 그쵸? 병만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맨 첫 번째 부분에서 이 문단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거 뭐예요? 유류분이잖아요? 2분의 1만 보장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유류분 부족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얘는 2분의 1만 보장이 된다라는 걸 일단 계산해 놓고, 얘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자, 상속 개시 당시에 A의 값은 700이죠? 그리고 B는 상관없이 100이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800이잖아요. 자, 근데 병은 2분의 1만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400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유류분으로서. 자, 근데 이 400 중에서 B에 해당하는 100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은 내가 받아야 될 이익인 400에서 이미 받은 100을 뺀 30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설명에서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라는 표현이 맞네요. 그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지금 이 단서는 왜 나왔냐면 1번도 마찬가지고 기준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속 개시 당시, 을의 노력과 무관하기 때문에 상속 개시 당시로 기준을 정한다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7분의 3이다. 자, 지금 상속 개시 당시에 지금 A의 가치는 700이에요. 그쵸? 자, 700 중에
내가 지금 을의 입장에서 병에게 지급해야 되는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A 물건의 3분의 7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자,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대요. 자, 우리 아까 그 기준을 정하는 게 5문단에 있었죠? 자, 여기 보세요. 무상 취득자의 노력이 있었을 경우는 어떤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무상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무상 취득 당시 기준인 300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네요. 자, 그럼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계산도 달라져야겠네. 자, 300에다가 그 다음에 그 B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100을 더하면 400이 되겠죠. 근데 병은 거기에 2분의 1밖에 못 받으니까 200이 유류분이라고 한다면 그 유류분 부족액은 이 유류분에서 이미 받은 B의 가치를 뺀 100이 되겠네요. 자, 맞죠?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분의 1 지분이다. 자, 지금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라는 것은 요렇게 요 방식으로 지금 계산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 될 건데 자, 그러면 이 을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A 물건의 가치가 700이죠? 700에서 얼만큼 돌려줘야 돼요? 100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돌려줘야 되니 3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의 지분을 반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네요. 3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 지분을 줘야 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마저 보겠습니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그러니까 즉 이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상속 개시 당시에 소유됐던 재산이 뭐예요? A랑 B가 갑이 가지고 있었는데 A는 을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갖고 있을까요? 그죠? B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상속 개시 당시에 소유된 재산은 B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B는 상속 개시 당시나 유류분 반환 시기나 동일하게 100이므로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게 100이다 라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